클루셉스키는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슈팅을 남발하며 중요한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팀 동료들까지도 인내심을 잃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수차례 자신에게 가도를 준 비행 중앙 미드필더 클루셉스키에게 패스를 요청했으나 그는 이를 무시하고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로써 중요한 공격 기회를 날려먹게 된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팀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클루셉스키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와 결정권 분쟁으로 팀 내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에 팀 동료들은 클루셉스키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클루셉스키의 이러한 행동은 경기 전략과 팀워크에 큰 타격을 줬으며 이는 토트넘의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클루셉스키는 앞서 에스턴 빌라에게 패한 뒤 팀이 연패하자 매우 화가 났고 동료들이 잘하지 못했다고도 했는데요. 게다가 클루셉스키 역시 득점 의지가 강했지만 논란이 된 것은 손흥민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토트넘의 홈 경기에서 웨스트햄과의 경기는 1대2로 끝나며 이는 토트넘이 리그 5경기 연속 승리를 차지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이 경기를 지켜본 영국 매체와 축구 전문가들은 토트넘이 지난 경기에서 꾸준히 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역전패를 겪는 현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인을 찾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매체 풋볼 런던에 따르면 이전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한 팀 주장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서는 묵묵히 했다. 그는 단 한 번도 슈팅을 시도하지 못했는데 이는 토트넘에게 상당한 기회를 낭비했다라며 손흥민이 지나치게 고립되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BC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인 앨런 시어러는 이날 손흥민의 움직임을 집중 조명하며 토트넘이 총 23번의 슈팅을 시도한 가운데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슛만을 했다며 소중한 스코어 기회를 놓치고 많은 팬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수많은 축구 전문가들도 이 방송을 보고 전술적 유연함이 부족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톱 손흥민을 미끼로 사용하고 다른 토트넘 선수들이 슈팅을 너무 낭비한 것은 콘테 감독이나 하던 전략이라고 언급하여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토트넘의 부주장인 로메로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에 복귀한 로메로는 선제골을 터뜨리며 기분 좋은 시작을 알렸는데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 이유는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기회를 낭비한 몇몇 선수들 때문이라고 언급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손흥민의 탁월한 활약으로 토트넘이 간신히 연패를 끊었는데 이번에는 홈 구장에서 웨스트햄과의 프리미어 리그 15라운드 경기를 치렀습니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공격의 중심에 세우고 좌우 날개에는 존슨과 클루셉스키를 출전시켰으며 수비 라인에는 부주장 로메로가 바로 복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은 기회를 만들었는데요. 우도기가 수비수를 뚫고 패스를 보냈지만 클루셉스키의 속도 부족으로 볼을 상대 골키퍼에게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분 뒤 다시 토트넘은 공격을 이끌었죠. 손흥민이 우도기에게 아름다운 패스를 보냈지만 상대 수비수에게 가로막혔습니다. 전반 4분에는 존슨이 패스를 보낸 호이 비에르에게 다시 손흥민에게 패스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발질하는 최악의 장면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토트넘은 웨스트햄을 지속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전반 10분까지 점유율이 90%에 달해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전반 11분 코너킥 상황에서 로메로의 헤더가 골문으로 향해 휘몰아쳐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인 손흥민에게 이후에도 볼이 도달하지 않았고 클루셉스키, 포로, 로셀소 등 손흥민을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슈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은 추가적인 골 기회를 찾지 못하고 후반전에 진입했습니다. 후반 7분에는 웨스트햄의 쿠두스가 슈팅을 가했는데 이를 토트넘 수비가 연달아 막았지만 골대 앞으로 튀어나와서 보원이 오른발 슛으로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급히 히샬리송을 투입하여 경기를 뒤집으려 했지만 페드로의 슈팅은
다시 빗나가며 토트넘은 수많은 득점 기회를 놓쳤고 우도기의 결정적인 패스 오류로 후반에 역전골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손흥민은 후반 37분에 동료에게 패스한 후 쓰러지며 경기장을 떠났고 알레오 벨리스로 교체되었습니다. 토트넘은 결국 마지막까지 공격의 열쇠를 찾지 못했고 웨스트햄의 수비를 뚫지 못하며 안방에서 안타까운 역전패를 당해 홈 경기에서 3연패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지켜본 앨런 시어러는 BBC 공영방송에 출연해 토트넘의 경기를 지켜보며 손흥민의 움직임을 집중 조용했는데 토트넘은 이날 경기에서 총 23번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그중 손흥민의 슈팅은 단 한 번이었다. 제대로 된 슈팅을 때릴 수 있는 패스가 전혀 가질 않았다. 기껏 빌드업에서 파이널 서드 지역까지 오면 다른 토트넘 선수들의 판단이 느리고 머뭇거리다가 쉽게 공을 헌납하고 이도저도 한데 슈팅만 난사하다. 기회가 사라진다. 도대체 어떤 팀이 원톱 스트라이커보다 윙백이나 윙어의 슈팅이 더 많은가? 특히 오른쪽 윙어 클루셉스키는 26번이나 볼을 헌납하며 나쁜 의미에서 역대급 기록을 보여주었다. 온더블이 돼서 돌파가 되거나 마무리 패스나 연계가 섬세하거나 아님 차라리 손흥민보다 결정력이 좋다거나 이 중 하나라도 수행이 가능해서 손흥민의 부담을 줄여줘야 하는데 막상 경기에서의 모든 것들을 손흥민 홀로 수행한다. 심지어 손흥민은 매경기 강한 압박을 수행하다. 이번에 결국 탈이 나버렸다라며 다른 토트넘 선수들의 실력이 손흥민을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의 수비수인 로메로가 눈길을 끄는 인터뷰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화려한 복귀를 알렸던 그는 결국 1점 차를 유지하지 못하고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경기 이후 로메로는 믹스드 존에 나서 아쉬운 표정으로 경기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선제골까지 매우 기뻤지만 그 이후에는 굉장히 답답했다. 이번에만 벌써 4번째 역전패다. 나 역시 이번 패배에 커다란 책임을 느낀다. 우린 골을 넣을 기회가 많았지만 모든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 나는 당연히 팀의 마무리를 손흥민이 가져가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전혀 손흥민에게 패스가 가질 않았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쉴 새 없이 상대를 압박하며 계속해서 뛰었다. 다른 선수들을 탓하고 싶지 않지만 몇 선수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제멋대로 플레이했다. 본인들이 영웅이 되겠다는 욕심이 팀에게 얼마나 큰 민폐를 끼친 것인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며 다소 강도 높은 발언을 남겼는데요. 이러한 발언들을 지켜본 축구 팬들도 의미심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토트넘은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축구를 하고 있어? 스트라이커에게 패스가 전혀 안 가고 슈팅을 난사하는 어떻게 이겼어? 전체 슈팅 23회 중 손흥민은 단 한 번이었는데 이건 뭔가 잘못됐어. 전반에 유일하게 박스 안에서 공간을 만든 것도 손흥민의 더미런인데 양 윙어들이 아무도 이용을 안 하더라라며 클로셉스키와 브레넌 존슨을 향해 강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첼시전 이후 연인은 풀타임 출전과 계속된 압박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했던 손흥민은 현재 진통제를 먹은 상태이고 심각한 상황이 아니길 바란다. 5경기 연속 이렇게 되면 선수들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린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까지는 잘 만들어내지만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섬세한 플레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 과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경기가 선수들에게 교훈이 돼서 앞으로는 정말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은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순위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뉴캐슬에게 패배하며 곧 그들은 홈에서 뉴캐슬을 상대할 예정입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부상 없이 건강한 상태로 축구를 즐기길 기원하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